부산시의 올해 정책 키워드는 혁신과 행복입니다. 박형준 시장과의 신년 대담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북구는 지난 한 해 큰 성과로 신청사 건립 사업에 빠른 진척을 꼽았습니다. 오태원 청장은 민선 8기 임기 내에 반드시 착공한다는 목표를 밝혔습니다. 설 연휴 기간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가 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산 7개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 동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부산시는 올해 정책 키워드로 혁신과 행복을 꼽았습니다. 이를 확장하고 구현해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행복도시,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과의 신년 대담 내용을 김석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소회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새해 바람을 밝혔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회복력이 빠른 나라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거치면서 새로운 미래를 항상 열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안팎으로 겪고 있는 이런 어려움도 그냥 그것이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미래로 나가게 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박 시장은 지난해 15분 도시의 확장과 부산형 통합 돌봄 등을 대표 정책 성과로 꼽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지방시대 4대 특구 선정은 글로벌 허브 도시로 도약하는 혁신의 발판이 될 것으로 자평했습니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는 유일하게 한 번 더 저희가 확장 지정이 돼서 기장과 강서 쪽에 전력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신산업 특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기회발전 특구가 되면 법인세 혜택을 그 5년간 면제를 받게 되고 또 지금 아직 상속세법이 통과가 돼서 되지를 않았는데 그게 통과가 되면은 여기에 기업이 내려와서 기업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세 면제를 받게 됩니다. 부산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북항 재개발 사업은 4조 5천억 원의 외자 유치로 글로벌 문화관광 상업 뉴타운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민주당의 동의만 남았다며 설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미 본사 이전에 전이라도 그 일부 기능들을 지금 지역으로 내려보내고 있고 지역 금융 투자센터라든지 또 이 새로운 이제 펀드 조성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 산업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금년에도 민주당을 설득을 해서 박 시장은 올해 정책 키워드로 혁신과 행복을 꼽고 이를 확장하고 구현하기 위한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지역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생 안정 자금 4,500억 원도 투입할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끝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많은 정책들이 있다며 이를 활용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면에서 좀 발전과 성취의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그 부산시를 좀 많이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시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있고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부산시를 노크해 주시고 또 우리 구군도 있으니까 같이 노크를 해 주시면 시가 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께 잘 전달이 되고 체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박형준 시장과의 신년 대담은 부산 전역의 케이블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한편 오태원 북구청장은 신년 대담을 통해 올해도 북구 역점 사업으로 신청사 건립을 꼽았습니다. 민선 8기 임기 내에 첫 삽을 뜨는 게 목표라고 밝혔는데요.
2025년 북구 구정 방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지난 한 해 북구의 가장 큰 성과를 묻는 질문에 오태원 청장은 신청사 건립 사업에 큰 진전을 내세웠습니다. 오랜 기간 표류하던 북구 신청사 건립 사업은 덕천생활체육공원 일대로 이전 부지를 확정한 이후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 절반에 가까운 부지를 무상 기부받은 데 이어 행안부 지방재정투자심사까지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최종 관문을 통과함으로써 우리 구의 수건 사업인 신청사 건립을 꿈이 본 궤도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간도 많이 단축하게 되었고 하루가 다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재료비를 감안할 때 엄청난 예산 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올해 구정 방향에 대해선 3대 중점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설치와 침수 대비 등을 통한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과 올 상반기 덕천도서관 개관과 산후조리비, 초등학생 입학준비금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평생교육도시 실현, 북구 대표 관광 거점 구간을 활성화하고 서로 연결하는 트래블로드 사업으로 관광 문화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감동 나룻길 리버워크를 시점으로 해서 우리 함영생태공원을 영곡 단지에서 우리 금빛 노을 브릿지, 우리 구포시장, 또 우리 구포시장을 또 연결하는 구포 만세거리를 해서 구포역으로 있는 코스를 트래플 로드를 대표적인 관광 거점으로 우리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도. 부산에서 복지 분야 예산 편성 비율이 가장 높은 북구.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선 지난해 스페이스 119 조성에 이어 학교 밖 청소년 전용 공간 조성 등 미래 세대를 위한 복지 정책을 비롯해 무료 급식소를 구청이 운영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직접 챙기는 세심한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한편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는 민선 8기. 오태원 청장은 반드시 임기 내에 신청사 착공과 화명동과 만덕동을 잇는 도로의 본격 추진을 다짐했습니다. 또 장미원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 건설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화명동과 화명생태공원 사이에 경부선 철도가 가로질로 있어가지고 사실은 접근성이 매우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화명동 주민들이 쉽게 함영생태공원을 이용하고 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이 꼭 추진돼야 할 사업입니다.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진행한 오태원 북구청장과의 신년대답, B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가 50만 원으로 높아지고 부산 7개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부산시가 설을 맞아 경제와 교통, 의료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기간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섭니다. 먼저 오는 2월까지 동백전 캐시백 적립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환급 비율도 7%까지 확대합니다. 1월과 2월 각 한 달 동안 동백전 20만 원 이상 사용자 중 4,050명을 추첨해 정책지원금 3만 원도 지급합니다. 임시 공휴일인 27일부터 30일까지 부산 지역 7개 유료도로도 무료로 운영됩니다. 대상은 광안대로와 거가대로, 을숙도 부산항대교, 수정산, 산성, 천마터널입니다. 학교 운동장과 관공서 등 500곳을 개방해 4만 5천 면의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성묘객을 위한 주차 공간도 7천여 명까지 확대합니다. 시는 또 2월 5일까지를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의료 공백에 대응합니다. 권역 응급의료센터인 동아대병원과 해운대 백병원 등 38개 응급의료기관은 평소와 같이 24시간 운영됩니다. 이 중 29곳에는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실 과밀 방지를 위해
문여는 병의원 5,800여 곳과 약국 3,500여 곳을 운영합니다. 문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은 시 보건복지콜센터 129번과 119 종합상황실, 보건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찬입니다. 설 대목이지만 소비 위축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을 돕기 위해 지역의 민간 기업들이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 동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훈훈한 현장을 김윤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역 기업 대표와 임직원들 그리고 지역 인사들이 수용 팔도 시장을 찾았습니다. 경기 침체에 설 대목을 맞은 전통시장이라 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합니다. 과일 가게를 방문해 카드 선결제 뒤 건어물 가게를 들러 물건을 사는 등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 또 소상공인들이 아주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또 이제 이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에 기꺼이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참여해 미리 금액을 계산하고 이후 직원들이 시장을 다시 방문해 결제한 금액을 사용하면 시장 방문을 자연스레 늘릴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장사도 너무 안 되는데 이래 조금이라도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 지금 명절 꼭 아니라도 평상시에도 한 번씩 좀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 선결제한 금액은 150여만 원. 선결제는 물론 식당 방문도 이어졌습니다. 저희들 좀 많이 힘든데 어쨌든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는 침체된 상권을 살리기 위한 부산시의 부산형 착한 결제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선보공업을 시작으로 화승 네트워크스, 동원개발이 바톤을 이어받으며 4월까지 부산 전역으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민간 기업들이 나선 만큼 관할 시장이 속한 지자체도 적극 동참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요즘같이 어려울 때 우리 수용구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전통시장 활성화도 하고 또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는 민간 기업 참여 외에도 부산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결제 이벤트도 마련했습니다. 매주 78명 정도를 저희가 참여 이벤트를 합니다. 10만 원 이상 선결제한 인증을 해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5만 원부터 만 원까지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부산형 착한 결제 캠페인이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명절 선물이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을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가 진행됩니다. 환급 대상 전통시장은 중구의 자갈치 시장 등 4곳, 동구는 초량 전통시장, 서구는 충무동 새벽시장, 진구는 부전 마켓타운, 동래구는 동래시장 등 2곳, 북구는 구포시장 등 2곳, 해운대구는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 등 2곳, 사하구는 괴정 골목시장 등 4곳, 금정구는 서동 전통 골목시장, 수영구는 수영 팔도시장 등 2곳입니다. 이들 시장에서 우리 농축수산물을 6만 7천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행사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며 당일 구매한 영수증을 들고 시장에 마련된 행사 공간에서 신분증을 확인 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서구가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 운영합니다. 지난달 강서구는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구청사를 비롯해 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내에 우선 주차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용 대상은 독립과 보훈, 참전, 고엽제 등 국가유공자 본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구는 올해 상반기 강서구청 주차장 내에 이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북구가 다시 쓰기 행복키즈마켓 2호점 운영을 위해 덕천종합사회복지관,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행복키즈마켓은 기부받은 유아용품을 수리해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곳으로 화명동 1호점에 이어 오는 2월 덕천복지관의 2호점을 개소할 예정입니다.
한 여행 플랫폼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가장 인기 있는 국내 여행지로 부산이 선정됐는데요. 임시공휴일에 징검다리 휴일까지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이번 연휴를 맞아 부산 곳곳에서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연휴 기간 부산에서 가볼 만한 곳을 박재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25일, 광안리 해수욕장 상공에 2025대의 드론이 날아오릅니다. 오후 7시부터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설과 관련된 7개의 그림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송도 해상 케이블카는 연휴 기간인 25일부터 2월 2일까지 오후 9시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송도 스카이파크 광장에서는 전통놀이 체험이 펼쳐집니다. 해운대 블루라인 파크는 연휴 기간 쉬는 날 없이 정상 운영합니다. 해운대 미포에서 송정까지 해안선과 바다 풍경을 즐길 수 있는 해변 열차와 미포에서 청사포 구간을 10m 높이에서 관람하는 스카이 캡슐이 있습니다. 부산시는 설 연휴 국내외 관광객들이 부산에서 보낼 수 있도록 3억 원을 투입합니다. 시는 2025매 한정으로 24,900원에 부산 시티 투어와 태종대 다누비 열차, 부산타워, 낙동강 생태 탐방선을 즐길 수 있는 2만 원의 행복 패키지 상품을 판매합니다. 또 오는 31일까지 시티투어 서부산 테마노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부산타워를 함께 이용하면 입장권을 각각 50% 할인해 줍니다. 숙박 할인도 제공합니다. 오는 2월 21일까지 5,400매의 쿠폰을 발행해 5만 원 이상 부산 지역 숙박을 결제하면 2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BTV 뉴스 박재한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에 있는 괴내마을은 경부선 철도와 백양대로 사이에 있어 주민들의 이동권에 많은 제약이 있었는데요. 부산시와 구가 마을의 외부와 연결하는 공중이음길을 만들기로 해 주민 편의는 물론 인구 유입으로 인한 마을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상구 괴법동의 괴내마을. 마을을 둘러싼 차로와 철로로 외부와 고립된 형상입니다. 최근 생태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환경 개선에 나섰지만 이동 환경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에 사상구는 부산시의 15분 도시 정책 공모에 괴내마을과 사상공원을 잇는 보행로 개선 사업을 신청했고 지난 16일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번 사업은 마을 중심의 녹지에 전망대를 세우고 사상역 육교와 백양대로를 연결하는 보행로를 만드는 겁니다. 보행로 길이는 약 200m로 전망대엔 엘리베이터도 설치됩니다. 시와 구는 123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 2월 완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도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휴게 공간을 만들고 그 속에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걸어다니고 또 나아가서는 삼락 생태공원까지 이어주는 이런 우리의 이음 노력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노력으로 함께 이어지기를. 사업이 완료되면 도시철도와 부산 마산 간 복선 전철까지 바로 이어져 생활 반경이 넓어질 전망입니다. 또 인근에 추진 중인 문화공원 사업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올해 사상역 앞에 도시바람길 숲과 아트갤러리가 들어서고 광장로엔 그린 카펫이 조성됩니다. 특히 백양대로 건너편 숲체험교육관이 완공 시점과 맞물려 개관될 예정이어서 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인들의 방문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석진입니다.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성범죄, 한순간의 재미로 가담했다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는데요. 디지털 성폭력, 학생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불법 촬영, 유포와 재유포, 불법 합성,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디지털 성폭력은 학생들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2,145명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54.8%는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습니다. 중학생은 62.2%에 달했습니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라는 응답은 49.3%, 또 10명 중 5명 정도는 해도 들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들켜도 처벌이 약해서라는 응답 비율도 38.2%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실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딥페이크 범죄에 가담한 수사 피의자 506명 중 10대가 411명, 81% 이상이었습니다. 처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지만 학생들은 예방 교육을 받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51.6%만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학생도 각각 22.8%, 25.6%에 달했습니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이 학생들 눈높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중학교 때부터의 성범죄 교육은 이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가담했을 때 나에게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촉법소년에서 처벌받지 않는다? 수사 기록은 다 남아요. 나중에 혹시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서 만약에 처벌까지 받게 된다고 했을 때 범죄자 명부에 등재도 되고 당연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신상도 다 공개가 되거든요.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난 학교 현장은 심각한 후유증도 겪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고 있었던 내가 가르치던 학생에게서 나의 몰래 사진을 찍었다든지 아니면은 나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SNS에 올렸다든지 하는 것은 이게 알고 내가 제자로 아꼈던 학생으로부터 받는 그런 마음은 좀 모르는 지나가던 범죄자에 의한 피해와 좀 겪게 되는 마음의 정도가 깊이가 다른 것 같거든요. 부산교육청에선 학생들의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관련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SNS를 통해 배포하고 찾아가는 법 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기기의 확산, 생성형 AI 발달 등으로 학교 현장에 스며든 디지털 성폭력을 뿌리 뽑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BTV